5, 4, 3, 2, 1, watch me. Level up, level up, level up. 안녕하세요. 스피드노트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단원이긴 해요. 별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핵심 개념들 차근차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우선 별의 물리량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물리량을 활용한 그래프죠. HR도와 별의 종류,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 그 다음에 별의 내부 구조와 에너지원에 대한 이렇게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가지 내용이 전부 다 혼합돼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별의 물리량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별의 물리량이라 하면요, 별의 표면 온도, 광도, 크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파트 공부할 때는 개념 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에 어떻게 적용돼서 풀어야 되는지, 즉 문제풀이가 특히나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 2점, 3점 문제 풀어보면 느낌이 왔을 거예요. 아, 연습이 좀 필요한 그런 파트구나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개념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표면 온도 관련해서는 분광형 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분광형이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흡수선의 세기를 기준으로 구분했던 그런 방법들이죠. 별의 대기의 원소들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흡수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패턴을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 순서로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요 순서대로 분광형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특히나 A형 별 같은 경우는 중성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별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O형 별로 갈수록 뜨겁고 M형 별로 갈수록 저온의 별이다. 그리고 흡수선 상대적 세기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고온의 별은 뭐 헬륨 흡수선들이 좀 나타나는 편이고 저온의 별 같은 경우는 금속 흡수선 또는 뭐 분자선 같은 것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의 색깔도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푸른색 별일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빈의 변이 법칙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는데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짧은 파장에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요. 가시광선 중에서는 푸른빛을 많이 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 색깔이 푸르게 보인다라는 내용. 요 방법, 요 법칙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간단한 지수로 표현하는 색지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값으로 보통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B등급은 보통 푸른 파장대에서 보는 그 등급, 그 다음에 V등급 같은 경우는 그것보단 좀 더 긴 파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노란빛, 고파장대에서 본 별의 등급을 의미를 합니다. 이 두 값을 빼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 값은 더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A형 별을 기준으로 봤을 때 A형 별보다 고온의 별은 색지수가 마이너스, 저온의 별은 플러스 값이 나타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표면 온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별의 물리량 중에 사실 중요한 또 물리량이 바로 광도죠. 얼마나 별이 밝은지를 나타내는데요. 별의 밝기라는 것은 별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에다가 별의 표면적을 곱한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도식은요, 여러분 꼭 외워야 되는, 문제에 정말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별의 광도라는 것이 단순히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밝게 보이는 게 아니고 크기가 크다면 또 밝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크기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특징이 있다. 요 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걸 통한 비례관계를 가지고 계산 문제들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광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광도 계급이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처음에 광도 계급을 정의했을 때는 같은 분광형이지만 흡수선의 선폭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흡수선의 선폭이 크면 클수록 밀도가 큰 별이고, 즉 크기가 작은 별이면서 광도는 작은 별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정의를 했는데요. 이 광도 계급은 결국은 별의 종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광도 계급 1357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은 초거성, 3은 거성, 5가 주계열성이죠. 요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자 7번이 백색 외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원으로 이제 HR도와 별의 종류인데요. 방금 살펴본 표면 온도, 그 다음에 광도, 요런 개념들 있죠.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HR도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분광형 또는 표면 온도 또는 색지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세로축에는 절대 등급 또는 광도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로 갈수록,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뜨겁고 밝은 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별의 데이터들을 여기에 다 찍어서 표현을 해보면 대부분의 별은 어디에 속하죠? 네, 주계열성에 속하죠. 그래서 주계열성의 특징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고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크고 단 수명은 짧다. 주계열성에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태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분광형이 G2에 속하고요. 광도 계급이 5번이기 때문에 G2V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절대 등급 값으로는 플러스 4.8등급. 태양의 물리량을 좀 기억해 두는 것이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성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는 낮지만 광도가 크게 나타난다. 즉 반지름이 큰 별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초거성은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도가 매우 큰 별. 청색 초거성도 있고 적색 초거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색의 성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는 높으나 광도가 낮다. 그 얘기는 반경이 매우 작다. 왜소한 별이다. 그래서 얘는 밀도가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각 별의 종류에 따른 특징들 HR도상에서 위치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별의 진화는 여러분들 질량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는 거 일단 큰 그림 잡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 문제 자료로 나와 있는 요 그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큰 그림 잡고요.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것은 사실 태양 정도 질량의 별들의 진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 각 과정에서의 특징 여러분 스스로 백지노트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요 내용은. 원시별에서는 뭐 성운에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게 되고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다가 중심부의 수소인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부의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수소 껍질 연소 일어나고 외곽부 팽창하는 과정을 우리는 거성 단계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이 거성 단계에서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헬륨핵 융합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 질량에 따른 차이, 내부 구조와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도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태양 정도 질량의 별 같은 경우는 뭐 맥동 병광성 단계를 거쳐서 행성상 성운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에 백색의 성으로 남게 됩니다. 질량이 큰 별들은요, 초신성 폭발 과정을 겪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적어보면서 꼭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인데요.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는 이런 순서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단계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 유용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내용이 다 결국은 이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별의 에너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의 진화 단계별로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크게는 중력 수축 에너지와 핵융합 반응으로 인한 에너지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시별 같은 경우는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주계열성은 이제 수소인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런데 주계열성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수소인 융합 반응 그 다음 반응, 그래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질량이 더 큰 별 같은 경우는 뭐 탄소인 융합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핵융합 반응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여기서 수소인 융합 반응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 구분하는 거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반응이 더 우세한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액의 온도가 1800만 켈빈 이상일 때는 CNO 순환 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1800만 켈빈 이하일 때는 PP 반응이 좀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태양은 지금 현재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서 수소인 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내부 구조도 사실
결국은 별의 진화 과정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헬륨핵 융합 반응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중심부에 탄소, 그리고 뭐 산소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질량이 매우 큰 별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심부에 철이 있는 이런 여러 겹의 양파 껍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내부 구조를 진화 과정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별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 전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요. 특히 여러분들 앞부분 별의 물리량 관련해서는 문제 많이 풀어보고요. 문제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별의 진화 과정은 스스로 백지에 적어 보시고요. 그렇게 복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았어요.